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세일즈 랩을 운영하고 있는 최종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월별로 진행하는 공개 세미나의 이제 내용 중 이제 일부인 프리세일즈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97년부터 23년도까지 계속 이제 IT 영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에서 시스템 엔지니어, 뭐 개발자, 솔루션 컨설턴트, 그리고 이제 솔루션 아키텍트 하고, 솔루션 아키텍트 팀 이제 리더 역할까지 하고, 이제 퇴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이에는 주로 이제 B2B 솔루션의 프리세일즈 쪽에 좀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24년도에, 그동안 제가 이제 쌓아왔던 어떤 경험치들을 좀 모아서 오른쪽 이미지와 같은 프리세일즈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 내용을 기반으로 솔루션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뭐 학생들이나 스타트업 또 일반 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쯤에 이제 프리세일즈 랩이라는 링크드인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동명의 회사를 창업을 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컨설팅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프리세일즈 정의, 그다음 등장 배경, 뭐 명칭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현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세일즈 정의입니다. 프리세일즈는 사전을 의미하는 프리와 판매, 영업을 의미하는 이제 세일즈의 합성어입니다. 프리세일즈. 즉 이제 사전 판매 활동, 사전 영업, 을 의미하는 이제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였다가 그게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 직종으로 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구매를 하기 전 고객, 뭐 구매 전 사용자들 대상으로 어떤 기술적인 요청사항을 대응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 그런 활동들을 프리세일즈라고 명칭합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뭐 같은 그런 이제 기술 기반 제품들이 이제 판매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기업들에서 이런 이제 프리세일즈라는 직종을 두고 이제 판매 활동을 지원하게 되죠. 프리세일즈는 아닙니다. 프리세일즈, 프리세일즈가 국내에 이제 어떤 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착이 되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어떤 보고서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커리어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97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한 시기에 저는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로 취업을 했는데 그때는 뭐 프리 포스트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였는데 제안서도 쓰고 실제 그래서 수주를 하게 되면 고객사 가서 프로젝트 진행하고 뭐 이제 완료한 다음에 나온 다음에 고객사에서 사용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장애가 생기면은 들어가서 또 후속 지원까지 하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들을 다 R&R 구분 없이 그냥 다 했던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도 있었어요. 뭐 고객사의 내부 사정 시스템들을 전체적으로 정말 다 잘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장점은 있지만 영역별로 어떤 전문성들은 조금 떨어지는 뭐 그런 단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맨 밴드식이라고 좀 저는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2000년도 정도 되니까 서서히 이제 프리세일즈의 어떤 필요성들이 시장에서 좀 대두가 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2000년 이전에 이미 이제 프리세일즈를 하고 있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뭔가 사전에 앞단을 프리 단계를 이제 판매 단계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기술력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특화된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어떤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겠다라는 어떤 판단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천천히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그런 어떤
포지션들을 만들어 나가기, 뽑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프리세일즈로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프리세일즈는 영업 마인드 있는 말 잘하는 R&D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이제 당황했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러니까 다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영업도 잘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도 잘해야 되고, 기술력은 R&D만큼 높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만능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이 기업에서는 주로 했던 일이 이제 제안서 정말 많이 썼고, 이제 제품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게 좀 핵심적인 어떤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는 이제 그런 프리세일즈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이 좀 대두가 되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2000년 후반쯤 돼서 이제 제가 외국계 기업에 하나 입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국내 기업과는 다르게 프리세일즈 조직이 굉장히 좀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요청하는 롤도 조금 달라졌어요.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고객 대면하는 어떤 업무를 강화시켜달라. 그리고 C 레벨도 커버해야 된다. 등등의 새로운 역할도 좀 강조가 됐습니다. 조직은 프리세일즈 조직이 이미 별도 조직이 있고 그 안에서도 경역별로 좀 나눠졌어요. 고객사를 담당하는 어카운트 담당 프리세일즈, 특정 제품을 담당하는 어떤 스페셜리스트 프리세일즈, 그리고 파트너사를 담당하는 프리세일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직 체계도 명확히 나눠지고 아레날이 좀 깔끔하게 좀 나눠졌던 그런 이제 조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26년도에 이제 입사했던 기업에서는 C사와 동일한 어떤 형태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조직 구조는 똑같았는데 권한이 넓고 훨씬 더 깊어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C사 같은 경우만 해더라도 굉장히 영업들의 어떤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영업이 이 딜은 그냥 가자 무조건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뭐 별 의견을 낼 수 없었던, 조직적으로 프로세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냥 대응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 기업에 오고 나니까 딜을 퀄리피케이션 하는 단계만 놓고 보더라도 기술적인 퀄리피케이션을 프리세일즈가 하고, 그래서 만약에 프리세일즈가 이 고객 요건은 우리 제품으로 구현할 수 없다. 그러니 이 딜은 드랍하자라고 하면 드랍이 되는 상황을 좀 목격을 했죠. 그래서 와, 이게 프리세일즈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는구나라는 점들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D사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영업과 프리세일즈가 판매 활동의 두 축으로 핵심 주체로서 좀 인정을 받는다라는 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도 굉장히 좀 강하게 져야 되긴 했었어요. 어쨌든 이제 판매 활동의 어떤 핵심 주체로서 좀 자리를 잡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초창기 90년대 후반에 제가 입사했던 시기에는 아무 R&R 구별이 안 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프리세일즈에 대한 필요성이 좀 이제 대두되었었고, 2000년도 중반쯤 후반부 가서는 조직 체계가 아주 명확히 좀 갖춰진 그런 팀으로서 존재를 하게 되었고, 2010년도 중반, 뭐 이때 경험에서는 조직 체계는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도 이제 프리세일즈에 대한 어떤 권한이 실제적으로 주어지고 프로세스 상으로도 그 권한이 이제 영업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관계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프리세일즈가 중요한 어떤 판매 주체로서 자리를 잡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 책을 쓰는 시점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책의 내용을 좀 구성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어서 왼쪽에 나오는 기업들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프리세일즈들에게 이제 설문조사 인터뷰를 좀 진행했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본인 기업 회사에서는 프리세일즈 롤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명칭을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 표와 같은 답변들이 나왔어요. 솔루션 아키텍트, 뭐 커스터머 엔지니어, 뭐 테크니컬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별로 같은 이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재밌는 이름도 있어요. 세일즈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영업 쪽을 나타내는 세일즈와 기술 쪽을 나타내는 엔지니어가 합쳐진 합성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명칭들 안에서 어떤 프리세일즈의 속성들을 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루션, 테크니컬, 그렇죠? 엔지니어 뭐 같은 용어들은 기술적 용어입니다. 네, 커스터머, 어카운트, 세일즈 이건 영업적인 용어들이죠. 근데 이런 기술과 영업적 용어들이 혼용이 되어서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프리세일즈는 사실 속성상 기술과 영업 중간에 어디쯤에 밸런싱을 하는 그런 속성을 갖는다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프리세일즈에 대한 어떤 비전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커리어로서의 비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일단 현황을 보시면 이 그래프 상의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떤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서비스, 금융, 소프트웨어, 뭐 텔코, 뭐 등등등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나 예시로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 안에는 가장 많이 있는 직군은 영업입니다. 모든 직군이 공통이에요. 영업이 가장 많고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제 프리세일즈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29.5%고요.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IT 서비스는 50%까지 올라갈 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계, 엔지니어링 부분은 오히려 소프트보다 더 높죠. 이 말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기술 기반의 제품들, 제품이 판매하기 어려운 제품들, 고객한테 설명하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영역에서는 프리세일즈라는 직군의 어떤 비율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 하단에 이제 박스 안에 있는 통계는 미국 노동청에서 나온 올해 수치입니다. 올해 수치에서 이제 프리세일즈인 세일즈 엔지니어의 고용 예측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시면 2023년부터 33년까지 10년간 매년 평균 6% 정도의 성장이 예측이 되어진다. 그만큼 더 많은 프리세일즈를 뽑게 될 것 같다. 기업들이 원하게 될 것 같다라는 통계가 나오고요. 평균 직업 성장률 4%보다 훨씬 높은 어떤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세일즈의 어떤 미래, 한 10년 정도의 미래는 계속 수요가 성장할 것 같다라는 예측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서베이, 컨센서스에서 한 서베이를 보면 현직 프리세일즈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은 제너럴리스트입니까? 스페셜리스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 60%의 프리세일즈들은 나는 제너럴리스트다. 나머지 40%는 나는 스페셜리스트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제너럴리스트가 훨씬 많죠. 이유는 이제 바로 밑에서 나옵니다. 프리세일즈 한 명이 지원하는 담당하는 제품이 평균 4개에서 5개. 그리고 지원하는 영업 숫자가 4명, 평균 4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특정 제품 하나만 깊게 팔 수 있는 뭐 이런 환경은 아니고 평균 4명의 영업 지원하기 때문에 특정 어카운트만 깊이 있게 대응할 수도 있지도 않은 어떤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제너럴리스트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밑에 하나 나옵니다. 매출 할당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봤을 때 64%가 매출 할당을 받았다. 이 말은 뭐 이제 쿼터를 직접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업이 받겠지만 나랑 페어링 돼서 내가 지원하고 같이 일하는 영업이 받은 숫자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야만 내 역할을 다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그럼 프리세일즈가 하루 동안 이제 하루 그 업무 시간 동안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는가를 이제 분석한 거예요. 팀별 사용 시간을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영업입니다. 58%의 시간을 영업과 협업하거나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팀들도 있어요. 고객 성공팀, 뭐 마케팅 팀 좀 있지만 거의 60%에 가까운 어떤 시간은 영업과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수치들은 연봉 구조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수치는 기업마다 워낙에 다를 거라서 약간 이제 평균값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인터뷰를 했었던 그 현직 프리셀들에게서 본인들의 연봉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 이제 연봉 구대 테이블이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일단 기본 급여와 가변 급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OT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받게 되는 총액, 그냥 연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전체 총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8대 2 정도로 기본 급여 8, 가변 급여 2가 가장 많았고 7대 3도 그 다음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급여는 그냥 받는 금액, 가변 급여가 좀 중요한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센티브죠. 인센티브 안에 이제 내부 세부 구성 사항들 보니까 매출 목표, 비매출 목표를 각각 KPI로 가져갑니다. 저걸 맞췄을 때 이 연봉 20%에 해당하는 3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매출 목표는 그겁니다. 나랑 같이 협업하는 내가 지원한 영업이 받은 쿼터를 다 맞추면 받게 되는 금액. 그리고 비매출 목표는 직접 매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회사를 홍보하거나 브랜딩하는 뭐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라. 그래서 뭐 각종 SNS에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뭐 대외 컨퍼런스 같은 데 나가서 우리 회사를 홍보하는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 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어떤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 자, 이것만 연봉 구조를 보더라도 이제 프리세일즈의 어떤 속성들이 좀 보이죠. 프리세일즈는 기술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연봉 구조를 저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해외 어떤 프리세일즈의 운용 현황이었던 것 같고, 요번 이제 국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내는 이 수치들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뽑은 수치들이에요. 책을 쓰던 시점에, 프리세일즈라는 책을 쓰던 시점에 뭔가 데이터를 좀 갖고, 근거를 갖고 책의 내용을 구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서를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다양한 보고서들 중에 뭔가 프리세일즈, 솔루션 아키텍트, 솔루션 컨설턴트 등에 대한 관련된 보고서들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단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현황조사, 국내 프리세일즈 직업 현황조사라는 타이틀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했었어요. 8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또 분류 분석하는 작업도 굉장히 오래 했었고 그래서 인터뷰 내용들 설문조사 내용들을 이제 다각적인 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오른쪽 표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뽑고 싶었던 데이터였죠. 그래서 프리세일들이 저랑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했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뭘까? 즉, 이 말은 이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관심사들이 들어있을까를 이제 뽑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뽑았던 게 이거입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 예상하는 대로 기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솔루션, 영업, 이런 단어들이 이제 상위권을 좀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느끼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의 용어들, 키워드와 영업적인 측면의 키워드들이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걸 결과로서 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속성들이 이 사람들의 관심사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술과 영업이라는, 기술과 비즈니스라는 그 사이에서 밸런싱을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프리세일즈를 하기 전에 어떤 커리어를 갖고 계셨나요? 라는 질문에 이제 나온 답변입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개발자예요. 개발자, 그 다음에 엔지니어죠, 당연히. 엔지니어, 그 다음 프로젝트 매니저,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이런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기술 기반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술력 부족한 상태에서는 프리세일즈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솔루션 빌딩을 해야 되고 고객을 기술력으로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프리세일즈를 이제 자신의 직업을 커리어로 가져가고 싶은 뭐 주니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술력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현직 프리세일즈들이 나중에 미래에 어떤 커리어를 갖기를 희망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뭐 직종은 뭐 특히 딴 건 모르겠는데 계속 기술 잘 팔고 싶다. 기술 리더로 남고 싶다는 부분이 1위였었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제 2위, 3위 프리세일즈 매니저를 합치면 사실은 프리세일즈 영역에 계속 있는 거죠. 합치면 공동 1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세일즈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들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하겠다, CTO를 하겠다, 영업하고 싶다, CEO 하고 싶다 등등등이 이제 뒤를 잇습니다. 이것도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지금까지 커리어 한 30년쯤 이렇게 IT 영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영업을 하다가 엔지니어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극히 몇 명 봤는데 반면에 프리세일즈를 하다가 엔지니어로 가거나 영업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이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프리세일즈는 엔지니어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앞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두 영역에 대해서 밸런싱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향후 커리어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좀 유연성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의 어떤 커리어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프리세일즈라는 직종은 커리어의 어떤 확장성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설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이겁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 프리세일즈라는 일을 잘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나온 답변들을 정리를 했고요. 5개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숫자들은 중요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5점 만점에 4.5점 이런 식으로 중요도. 사실 뭐 중요도를 이제 매기는 게 좀 그렇게 좀 어, 뭐라 그럴까요? 예, 필수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앞에 있는 두 가지 이제 어떤 역량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공동 1위는 전문성, 기술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죠. 그 도메인에 대한 어떤 리더십, 도메인 이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다. 주로 이제 기술 커뮤니케이션에 좀 집중되긴 할 건데, 이 뭐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고객을 만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듣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잘 분석하고, 잘 설득하고, 잘 보여주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뭐 반드시 좀 머스트로 가져야 되는 기능인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고객의 어떤 페인 포인트 듣고 와서 그걸 구현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데모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이 직업도 계속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고요. 고객에 대한 이해는 어떤 굉장히 좀 전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객이 이제 원하는 고객의 어떤 비즈니스 현황,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KPI가 무엇이고 고객의 어떤 인더스트리 특성이 뭐고 등등등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대응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아울러 기술 전략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딜들이 이제 어떤 기술 기반 제품들의 특징인데요. 영업 전략만으로는 판매가 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정확히 고객이 원하는 포인트를 찝어줘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고객 사를 정확히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딱 맞는 솔루션을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어떤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항목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프리세일즈 랩에서 제공하는 그 공개 세미나에서 주요 주제로 한 꼭지씩 다룰 정도로 굉장히 좀 방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필요한 내용 5가지 개략적인 설명들만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요 시간이기 때문에 요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세션에서 이제 계속 좀 이어서 좀 설명을 상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좀 요약을 하면 프리세일즈는 어떤 사전 판매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의미가 이제 확산되었다. 그리고 기업별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그리고 특히나 기술 기업들에서 좀 많이 채용을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 직원의 한 평균 30% 정도. 이건 물론 이제 해외 수치긴 합니다. 이제 비율이 그만큼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력 기반의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추가로 제가 국내외 어떤 현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한 이제 프리세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5가지 제목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